하나 더 있죠.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큰 것만, 큼직한 것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4번 뭐 있죠? XRP 커스터디. 어제도 말씀드린 거죠. XRP 예금이 되면은 여러분들 업홀드나 크리드 또 뭐 있죠? 지금 이자 주겠다고 XRP 저금하라고 하는 애들 있죠. 사실 저금은 아니고 일종의 계약이긴 한데 대출 계약 같은 거예요. 걔네가 대출해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이윤을 주겠다는 건데 이자를, 예,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에서 받을 수 있어요. XRP를 예금으로 거기에서 막 끌어들일 수 있어요. 뭐 예금은 3%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이, 시아은행이 받고 고객들한테 예금은 3% 줘요. 근데 그거보다 많이 벌어내면 장땡이죠. 자기는 따로 구하지 않아도 XRP 더미를 구할 수 있고요. 그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활용해서 고객들한테 예금으로 주는, 예금 이자로 주는 3%보다 더 많이 벌면 결국에 이득입니다. 이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엑스라피드랑 그냥 조삼모사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은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아까 예를 드린 것 중에 하나, 바로 코인베이스 프로처럼 마켓메이커한테 수수료 빵을 해주는, 수수료 면제해주는 곳에서 하면, 예, 오히려 그냥 직접 들고 쓰는 효과가 똑같아요. 물론 중간에 그 더미를 구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효율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엑스라피드보다 효율적입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은 마지막 2-2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2-2 단계. 그때는 어떤 단계라고 했죠? 보편적 수용성이 거의 법정화폐랑 삐까 맞짱 뜰 수 있는 수준. 야, 뭐 그 법정화폐 다 지위가 다르잖아요. 요 달러란 놈이랑 원화란 놈이랑은 법정화폐의 이 지위가 다르죠. 당연히 얘가 압승이죠. 예, 이건 뭐 우리나라 국민이라 애국심 막 발휘해갖고 아씨 달러 이거 뭐 달러 고저 뭐 별것도 아니지, 원화가 짱이지,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저희가. 하지만 문제는 세계적으로 절대 인정받지 못하죠. 달러가 압도적입니다, 무조건. 어느 나라가 원화를 외화로 보유하고 있어요. 뭐 옆 나라 뭐 일본이나 중국 갖고 있으려나? 그건 모르겠지만 뭐 그런 나라나 또는 우리나라 밀접하게 그런 수출업 관련해서 뭔가를 갖고 있거나 관계를, 그러면 좀 원화를 들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웬만하면 그냥 달러 들고 있는 게 짱이죠. 어디 가든 먹히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IMF가 걔네가 파산 신청한 국가, 그러니까 우리 좀 구제해주세요 이런 국가들 찾아가서 구제할 때 자금을 뭘로 주죠? 달러로 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죠. 달러의 지위가 그런 데서도 느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법정화폐마다 지위가 다르다는 거. 당연히 법정화폐만큼 보편적 수용성이 생겨서 XRP가 어느 정도 이제 법정화폐와 좀 약간 비교해도 될 만큼의 약간 그런 지위를 가졌을 때가 바로 2-2입니다. 뭐 하지만 어느 정도 뭐 달러보다 더 위에 갔을 때라던가 달러보다 아래다, 뭐 이런 디테일한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지금은 법정화폐만큼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지위를 갖는, 보편적 수용성을 갖는 그 상태를 2-2 단계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2단계가 되면은 뭐 추가 설명 드릴 것도 없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너도 나도 그냥 XRP 들고 쓰는 거예요. 이게 왜 겁나게 효율적이냐면은, 물론 전제 조건은 보편적 수용성을 다 느껴야 돼요. 이거를 수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화폐 달러로 받나, 뭐 원화로 받나, 뭐 위안화로 받나, 엔화로 받나, 이거나 XRP로 받는 게 똑같다고 느껴져야 돼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수출업할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수출업할 때 그 대금을 처리할 때 달러로 받는 거, 달러도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분명히 변동성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달러로 대금을 받을 때 야 이거 가격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거 막 고민하면서 받나요? 아니죠. 그냥 수용하죠. 네, 수용합니다. 그것처럼 XRP도 그렇게 됐을 때가 바로 2-2 단계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 잠깐 그렸지만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냥 XRP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면 다른 법정화폐를 절대로 받을 필요도 없고 컨버트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냥 이거 주고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XRP 자체를 법정화폐만큼의 보편적 수용성을 느끼고 있는 데다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이게 위험한 게 아니다. 이거를 수용할 수 있다. 대금으로 할 수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억셉트를 해줘도 다른 누군가도 억셉트를 해줄 수 있다. 그런 안정성이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거의 리프사가 원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D가 더 있어요. 이걸 통해서 리프사가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D까지도 있는 거예요. D까지.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처음으로 D까지도 있는데 일단은 이 보편적 수용성 이거에 대해서 리프사가 한번 에피소드 드랍에서 미국의 BS 바로 XRP 마켓의 본부장 헤드인 미국의 BS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영상 다시 볼게요. 그때도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복습 차원에서 그 영상 다시 볼게요. 그걸 보시면은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때 좀 디테일한 설명을 했거든요. 에피소드 제가 한글로 했을까요? 뭘로 했을까요? 기억이 안 나네. 자, 77 리퀴디티 요거다. 이거 잠깐 볼게요. 광고는 볼 생각 없는데 빨리 패스. 알았어. 자, 미국의 BS 나올 거예요. 옛날 인트로네요. 요즘 인트로 바뀌었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유동성이라고. 근데 그거를 성공시키려면 제가 설명이 껴있네요.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 없는 걸로 볼게요. 그냥 오리지널 봐야겠다. 리프사 유튜브 채널 가갖고 오리지널 볼게요. 그냥. 이것도 설명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거 동영상 업데이트 했죠. 이거 좀 설명 드려야 되는데 이따 잠깐 드릴게요. 이거 설명 마저 드리고 이따 드리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미국의 비아스 여기 있죠. 이 아저씨. We just spoke with Tom McLeod of Omni. We're seeing Omni integrating XRP into their platform. New use cases for XRP. What does that do to global liquidity? Yeah, it's 리퀴디티 물어봅니다. to global growth of liquidity, especially for XRP, if it's being used in those flows. So what is liquidity? Liquidity means 리퀴디티가 뭔지. move value through XRP without necessarily impacting the price, right? So I can 자, 지금 리퀴디티가 이제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거든요. 리퀴디티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move value. 자, liquidity means 의미하는 거는 이거라고. So I can get in, I can get out without having major market shifts. 네, 보셨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미국의 비아스가 얘기하는데 liquidity는 뭐냐면 내가 value,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돈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동시키는데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뒤에 조건이 달려요. Without impacting the price, right? So I can get in, I can necessarily impacting the price, right? So I can get in, I can get out without having major. 보셨죠? 뭐냐면은 XRP를 통해서 내가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거를 바로 리퀴디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유동성이라고 하는 앤데 근데 단서가 하나 돌려요. 뭐가 달리죠? 네, 가격 하락이나 상승 이런 임팩트 없이 바로 뭘 얘기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달러. 우리 그 수출업하는 무역하는 이런 대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외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또는 외국에 뭔가 좋은 상품을 사서 국내 시장에 판매를 해서 내가 이득을 보고 싶다 했을 때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대금 치를 때 뭔가 이 돈이 야 내가 주고 나서 올라가면 어떡해? 내가 지금부터 쟤네한테 대금을 달러를 줄 건데 내가 주고 나서 돈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럼 나 손해잖아. 이럴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대금을 받아요 달러로. 근데 제가 지금 주고 나서 달러 가격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 하나요? 보통 안 하죠. 네. 마찬가지로 XRP가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를 바로 리퀴디티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설명을 해요 이제부터. 외환시장에서 이런 거 볼 수 있다고 이제 예를 들면 FX 리퀴디티 외환시장은 스페큘레이션 투기나 이런 게 아니다. 바로 리얼 비즈니스에 의한 수요다 사용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본과 영국의 그런 기업들 뭔가 관련된 거 설명을 해요. 저처럼 얘기하죠. 가격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들은 they don't care 얘기하잖아요. No matter what. 자,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네, 바로 그거를 원하는 건데 자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아까 2-2단계 다시 돌아가서 리프사의 이제 말을 인용해서 좀 더 디테일한 걸 봤고요.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2-2단계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체들이 다 XRP 수용성, 보편적 수용성을 갖고 있고 아까 미국의 비아스가 얘기한 것처럼 임팩트, 가격이 하락하든 올라가든 이런 임팩트에 상관없이 이걸로
바로 XRP를 통해서 밸류를 이동시킨다는 거죠. 돈을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최종 완성 단계입니다. 근데 이 뒤에 숨어 있는 게 뭐냐? 이 단계까지만 보면 여러분들 딱 보이죠? 리프사가 이런 식의 그림을 완성시켜주면 이 그림 안에서는 매력을 느끼는 거는 바로 금융기관들입니다. XRP를 직접 써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주체들. 하지만은 이렇게 됐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법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렴풋하게 아시거나 또는 들어본 적이 있거나, 물론 이제 몇몇 분들 정말 난 금융에 관심 없고 뭐 기사를 볼 때 금융 섹션은 보지도 않는다, 난 관심도 없어, 이러신 분들 계시면 그런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힌트는 바로 그겁니다. V로 시작하고 또 하나 힌트는 뭐냐면 유로 엑심뱅크가 얘기했어요. 얘네는 아무래도 은행이다 보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하겠죠. 바로 엑스라피드가 짱이다. 그 영국에 있었던 그 모임에서, 리플렛 멤버 모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 특성, 벨로시티. 바로 돈이 움직이는 속도인데 이게 따라와요. 왜 그러죠? 아까 보신 것처럼 프리펀딩 문제가 뭐예요? 돈이 묶이는 거예요. 죽어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인 경우고,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죽어있는 돈이 되죠? 오늘날의 금융에서 잠깐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 돈을 보내요. 이렇게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돌잖아요. 그죠? 돈이 돌죠. 만약에 10달러를 보낸다고 하면 얘한테 가요. 근데 시간이 막 1일, 1데이, 한글로 적을게요. 1일. 여기도 뭐 한 2일, 여기도 1일 걸려서 총 4일이 걸린다고 하면 20달러가 이렇게 돌다 보면은 돈이 묶이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요 그림, 원래는 여기에서 A에서 B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돈이 가고 싶은데 중간에 거치는 과정 중에는 돈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결국에 돈이 약간 묶이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얘한테 도착할 때까지. 그죠? 굉장히 비율이 발생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돈이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벨로시티,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맨날 그 T를 이러니까 저는 한국식 영어를 배운 사람이라 별로 막 그렇게 발음을 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색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돈의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특성에 대해 잠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 짧은 거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있겠죠? 없을 리가 없을 거야. 요거 보면 되겠다.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 자, 이게 벨로시티에 대한 게 나와요. 뭔지 한번 보세요. 그림 보면 이해가 돼요. 영어로 샬라샬라하는데 무시하세요. 그림만 보면 이해가 돼요. 자, 돈이 막 도는 그림이 나오죠. 돈이 순환되는 걸 의미하겠죠. 돈이 갑니다. 좋겠죠. 돈 받은 놈은. 돈이 막 신나게 빠르게 돌죠. 아까보다. 보세요. 그러면 이제 돈더미에 있던 식물이 막 자라납니다. 느리면은 못 자라나죠. 자, 이게 왜 이렇다고 의미하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사이클 얘기하죠. rate of inflation. To understand the concept, consider a very small and simple economy that includes only 3 entities: a grocer, a rancher, and a farmer. They have $50 between them, which the grocer just 돈이 $50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 grocer pays the rancher $50 for meat she wants to sell at her store. The rancher pays the farmer $50 for some grain to feed his livestock. The farmer then pays the grocer $50 for groceries she needs to feed her family. The original $50 bought $150 worth of goods by changing hands 3 돈을 times. $50가 돌고 돌아서 다 돌면 $150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 다르겠죠. 이 사이클 3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이라고. Money is usually measured as a ratio of GNP to a country's total supply of money. Investors can use it GNP를 to 올리는 gauge 효과가 how 있습니다. robust an 벨로시티가 economy is. 높아지면, 돈이 순환이 빨라지면. 자,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그 내수 경제 막 그 얘기하잖아요. 내수 경제. 자, 얘기를 해볼게요.